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뇌졸중이라는 의사의 말은 마치 얼음처럼 제 심장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저희 인생이 무너져 내린 건요. 간병비 보험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안일함에 빠져 있었죠.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카드로 감당했지만 한도가 금세 차버렸고 집에 있던 저축도 금세 바닥이 났죠. 결국 빚을 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은 24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화장실, 식사, 체위 변경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그 무게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돈이었습니다. 약값, 병원비, 생활비까지. 남편의 병을 감당하려면 돈을 벌어야만 했는데, 그러려면 제가 일을 해야 했고, 남편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니 간병인을 써야 했죠. 간병비는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이상이었어요. 돈은 그야말로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에 치여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 라는 한마디가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혼자라는 고독감, 점점 더 깊어지는 경제적 압박,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그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은 말이 어눌해졌고 오른쪽 팔다리를 거의 못 쓰게 됐습니다. 의식도 흐릿해졌다 또렷해졌다 반복하니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아닌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았죠. 가끔은 남편이 허공을 멍하게 쳐다볼 때는 수도 없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몸을 돌보는 수고보다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살아도 점점 말이 줄고 서로의 표정조차 읽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딸과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아빠를 보러 자주 오던 딸이었어요. 장도 봐주고 남편 간병 스케줄도 도와줬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딸의 표정에서 지침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미안했어요. 그 아이도 두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의 시부모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말없이 견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뜸해지고 전화도 날로 짧아지고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는 날이 계속되니 서운하더군요. 아니, 솔직히 서운함을 넘어서 남편과 내가 짐이 됐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같이 밥 한 끼 하자. 아버지가 오늘은 좀 나으시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엄마,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아, 근데 그 시간엔 애 학원 데려가야 해서. 다음 주쯤. 그때는 좀 나을지도. 늘 그랬어요. 다음에, 조금만 나중에.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지 않으려 했고 더 참으려 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배려는
결국 더 멀어질 수 있는 기회만 주고 말았나 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서로 말하지 않고 넘긴 작은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기는 격차였던 겁니다. 결국 그 애와도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대판 싸운 것도 아니고 원망을 퍼부은 것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애도 아플 텐데 표현하지 못해서 더 힘든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삼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빌어봅니다. 부디 내 삶이 조금은 덜 고됐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냥 괜찮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을 만큼 힘들진 않은데 살자니 너무 막막한 그 애매한 절벽 끝 같은 느낌이요. 남편이 쓰러지고 몇 달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도 통장 잔고도 언제 저렇게 얇아졌나 싶더라고요. 병원비, 약값, 재활치료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요양보호사 비용이었어요. 하루 몇 시간 와주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어느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멍해지더군요. 이 돈이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달에도 이렇게 사라질까? 거기다 남편의 간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내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식사 챙기고 기저귀 갈고 밤에도 몇 번씩 깨어 확인해야 하니까요.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바닥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병비 보험 혹시 없으세요? 묻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고 누가 내게 그걸 미리 알려줬던 적도 없었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은 입원 며칠치 실비 지원과 몇 번의 통원치료 보장, 그게 전부였어요. 간병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현실이 와닿더군요.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는 현실, 제 몸 하나 쉴 틈 없는 하루,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건 아닐까.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돌보나. 딸은? 또 그 아이에게 짐이 될까 봐. 말도 못 꺼냈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아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시간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돈은 없는데 시간은 너무나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비쳤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처럼 초라하고 무표정한 얼굴이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 순간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소리내 울 수도 없고 누군가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조용히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천천히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조용히
결국 저는 남편을 집에서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간병비도 병원비도 감당할 여력이 안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 말고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간병이라는 건 하루하루가 반복이면서도 그 안에 내가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나는 점점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고요 속에서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남편 약을 챙기고 간단히 씻기고 죽을 끓이다가 문득 거울을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거기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었고 눈가는 퀭하게 꺼져 있었고 머리는 반쯤 흘러내렸고 입꼬리는 더 이상 올라갈 줄 모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였거든요. 남편 간호에 매달리며 내가 나를 놓아버린 시간, 그 세월이 거울 속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직장 다니며 두 아이를 키워낸 내 청춘, 한 달 한 달 가계부 맞추며 가정을 이끌어온 그 지난 날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작아져 버린 걸까? 사실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못했던 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참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고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어느 날 아주 작은 틈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옵니다. 그날 거울을 본 순간이 저에겐 그 틈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저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약을 준비한 뒤 딱 10분만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간병인 심리교육 영상도 찾아봤어요. 번아웃 증후군, 가족 간병 스트레스, 그런 말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다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책 한 권을 다시 꺼냈습니다. 책장 한 귀퉁이에 제가 손글씨로 적어놓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스스로를 안아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그걸 보는 순간 그동안 무너졌던 제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초췌하고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이번엔 그 여자가 낯설지 않았어요. 조금은 안쓰럽고 조금은 미안하고 그래서 꼭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던 그날 이후 전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간병은 여전히 저의 하루를 통째로 삼켜버렸고 외로움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하지만요, 제가 조금씩 바꾸기로 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딱 하루에 10분 제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지수가 내가 내 편이 되어줘야 해. 이렇게 조용히 속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는 제가 어느샌가 조금씩 편안해지더군요. 또 하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거창한 일기장은 아니고 오늘 내가 해낸 일 하나씩 적는 작은 승리 노트예요. 예를 들어 남편 약 제 시간에 다 챙겼다. 밥하면서 혼잣말 안 하고 웃어봤다. 창문 열고 봄 냄새 맡았다.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쌓이니까 내가 이만큼 잘 살아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용기 내어 동네 복지관에 있는 간병 가족을 위한 소모임에도 나가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죠. 내가 그런 데까지 나갈 힘이 있을까? 남편 두고 외출해도 되나? 그런 죄책감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 모임에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나도 그 마음 알아요. 나도 처음엔 망가졌었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면 숨통이 조금 트여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해서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을 안 해도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그 모임에 나갑니다. 그리고 간병을 도와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주 2회만이라도 집에 오시게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 돈이면 남편 약값에 보태야지 하며 망설였는데요. 그렇게는 끝이 없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남편도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살아야 남편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손을 잡고 그의 하루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도 그 손 안에 함께 넣고 있어요. 예전엔 제 인생을 희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여정이 동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가끔은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꼭 이겨내야 할 싸움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냥 견디는 날에도 내가 나를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라는 걸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느 분의 하루가 제 하루와 닮아 있다면 부딛고 본인의 이름을 따뜻하게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 남편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천천히 침대에서 그를 일으키는 하루가 시작됐죠. 그날따라 창밖 햇살이 유난히 밝더군요. 창틀에 비친 먼지가 반짝이고 감나무 가지에 햇빛이 내려앉아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을 창가에 앉혀놓고 따뜻한 죽을 한 숟갈 떠먹여 드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등을 조용히 쥐었어요. 느슨하고도 조심스러운 하지만 분명한 그 손짓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를 꺼내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요. 말이 어눌해지고 표현이 서툴러졌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저 응, 나 여기 있어. 늘 여기 있을 거야. 하며 웃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지켜야만 하는 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숨 쉬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뒤로 우리는 종종 창밖을 함께 봅니다. 봄이면 매화 피는 걸 구경하고 여름이면 베란다에 작은 바람개비를 꽂아두죠. 남편이 고개만 끄덕여도 가끔 눈을 맞춰 미소만 지어도 저는 그 안에서 작은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틈 아주 가끔은 혼자 동네를 걷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자신에게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 산책길에 자주 마주치는 벚나무가 하나 있어요. 몇 해 전만 해도 그 나무가 피는 줄도 몰랐는데요. 요즘은 그 꽃망울 하나하나가 그리 반가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삶을 참 안 됐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이만하면 참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창가 햇살을 나누고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부부가 이제 나누는 사랑의 모양입니다. 물론 여전히 간병은 힘들고 가끔은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냈어.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 작은 다짐이 저를 붙들고 남편의 옆자리를 지키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별것 아닌 평범한 아내의 고백이었지만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돌보느라 자신을 잊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다고요. 그리고 그 무거운 하루를 이겨내고 있는 당신도 분명 따뜻한 봄을 다시 맞게 될 거라고요. 그 봄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처럼 당신에게도요.